차라리 내가 그 탓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 모든 비난을 내가 받겠다. 경기 후 손흥민은 팀을 실망시켰다며 사과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유로파리그 리그페이즈 레인저스 원정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레인저스를 이기고 파리 진입을 노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레인저스는 토트넘의 선수들과 감독을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과의 악연으로 토트넘에게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이 이래저래 이번 시즌 리그 4위 진입은커녕 유로파리그 우승도 날아가고 정말 충격적인 시즌이 될 판입니다. 토트넘이 또 첼시를 홈으로 불러들여 최악의 경기를 했습니다. 2015-16 시즌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비정상적인 경기 운영으로 무산시킨 첼시에게 또 치욕적인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경기 내내 첼시 선수들을 향해 이물질을 집어던질 정도로 뜨거웠던 경기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경기 후 첼시 팬들이 경찰의 보호 아래 토트넘 홈구장을 빠져나갈 정도로 토트넘 팬들의 충격은 상당합니다. 먼저 두 골을 넣을 때만 해도 포스텍이 경질 위기에서 또 기사회생하는가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포스텍의 닥치고 공격 일변도 전술로 좌충우돌하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포스텍은 경기 내내 후방을 비워두고 전방 앞으로 돌지만 한다. 이제 모든 상대팀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첼시도 만만하지 않고 로메로까지 교체되었고 판더벤이 아직 힘든 상황인데 수비는 대충하고 공격에만 눈이 돌아가 있는 토트넘이라는 지적입니다. 경기는 상당히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첼시의 쿠쿠렐라가 두 번이나 미끄러지면서 토트넘에게 두 골을 헌납하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토트넘도 비수마와 사르가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두 골을 첼시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결국 토트넘의 작전 미스와 결정력 부족과 첼시의 경기력과 집중력으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런던 더비라는 라이벌전과 스탬포드 브리지 전투의 악연으로 두 팀은 경기 내내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토트넘은 승리도 챙기지 못하고 선수도 관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스스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백업 자원이 없을 정도로 많은 선수들이 부상 병동으로 줄을 서서 들어간 상황입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로메로는 경기 시작하자마자 불편함을 호소했고 결국 전반 15분 만에 드라구신과 교체되었습니다. 후반 18분에는 브레넌 존슨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주저앉았고 결국 티모 베르너와 교체되었습니다. 후반 33분에는 부상에서 복귀한 판더벤이 다시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졌고 결국 포스텍은 판더벤 대신 아치그레이를 투입했습니다. 경기 후에는 첼시의 미드필더 로메오 라비아의 부상당한 머리 상황이 공개되면서 첼시 팬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전반전에 쿨루셉스키에게 머리를 가격당해서 경기장에 쓰러진 후에 바로 하프타임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첼시 팬들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스가 하프타임에 교체가 되면서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결국 경기 후에 로메오 라비아의 머리가 찢어진 모습의 사진을 공개되면서 엄청난 머리 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라비아는 햄스트링이 좋지 않아서 교체된 것이었습니다. 첼시 팬들은 레드카드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VAR에서도 쿨루셉스키는 고의적이거나 힘을 가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팔꿈치가 스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난 모습에 피까지 흘리면서 첼시 팬들은 흥분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전반 24분 역습 상황에서 오른발로 감아찼지만 슈팅은 골대 위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전반전은 2대1 토트넘의 리드로 종료되었지만 손흥민이 쐐기를 박지 못한 것이 후반전에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첼시는 후반전에 박스 안에서 비수마가 거친 태클로 카이세도를 막아서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했습니다. 2대2 동점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다시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역시 아깝게 놓치고 맙니다. 후반 23분 왼쪽에서부터 중앙으로 파고들며 오른발 슈팅을 때렸으나 골대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이후 첼시가 5분 뒤 팔머의 슈팅이 수비 맞고 굴절되자 이를 엔소가 발리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습니다. 손흥민이 득점 기회를 놓치자마자 첼시가 다시 득점을 하면서 손흥민의 마무리가 더 아쉬워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첼시는 후반 37분 또 한 번의 페널티킥으로 더욱 멀리 달아났습니다. 사르가 박스 안에서 팔머에게 푸싱 파울을 범해 페널티킥을 내줬고 팔머가 다시 키커로 나서 성공시키며 두 골차로 앞서갔습니다. 추가 시간 7분이 주어졌고 추가 시간 5분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내준 공을 대기하고 있던 손흥민이 밀어넣으며 뒤늦은 추격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고 결국 3대4로 토트넘의 역전패, 첼시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 영국 매체와 축구 통계 매체의 평가는 막판 득점까지 포함되면서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풋볼 런던은 팀 내 최고점인 7점을 주면서 아쉬운 기회가 있었지만 경기 내내 팀을 리드하고 좋은 기회를 계속 창출했다. 추가 시간 5분의 득점까지 기록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몸도 평점 7.8로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흥민은 여러 차례 기회를 놓치면서 토트넘 팬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기회 창출은 2회이지만 빅찬스 미스 2회, 턴오버 2회를 기록하면서 팀 패배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추가 시간 막판 득점도 토트넘 팬들의 평가는 경기 내내 실수를 덮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영국 매체 커트 오프 사이드와 익스프레스는 손흥민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했습니다. 커트 오프 사이드는 골문 앞에서 자신감이 전혀 없어 보였다. 결국 골을 넣긴 했으나 결정적인 기회를 몇 차례 놓쳤다라고 지적하며 평점 6점을 주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손흥민에게 평점 5점을 주며 아예 어떠한 평가의 말도 덧붙이지 않는 식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손흥민도 경기 후 내가 팀을 실망시킨 것 같다라고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매우 엉성하게 골을 허용했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 때문에 졌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하면서 실점 상황에 대해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나는 하루 종일 여기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회를 탓하고 차라리 내가 그 탓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며 기회들을 여러 차례 놓친 자신을 향한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팀 동료들의 충격적인 실수와 무기력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이 여러 차례 기회를 놓친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비난을 내가 받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손흥민은 첼시전 득점으로 리그 4억 골 및 시즌 5억 골을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순위에서 124억 골을 터뜨리며 아스널 공격수 라임 스털링을 제치고 단독 19위에 올랐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13일 5시에 유로파리그 레인저스 원정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레인저스는 3전 전승을 할 정도로 과거 전적과 리그 격차로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포스텍 감독의 도발적인 발언으로 레인저스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합니다. 레인저스 팬들도 포스텍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브록스 스타디움은 레인저스의 홈구장입니다. 포스텍은 토트넘에 오기 전 레인저스의 라이벌인 셀틱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레인저스를 연이어 잡고 도메스틱 트래블에 성공한 것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현재 레인저스는 토트넘 선수들에게 강하게 부딪히겠다는 거친 경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오하라가 지난 본머스전 이후 토트넘의 경기를 지켜보는 것은 고통이다라며 뭐 저런 팀과 감독이 다 있느냐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하루라도 빨리 경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토트넘 클럽에 대해 큰 실망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축구 팬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기에 양민혁까지 투입된다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청년 손흥민과 양민혁으로 한국 축구 팬들의 일상이 행복해지기에는 토트넘 클럽이 너무 뒤죽박죽입니다. 아주 많이 안타깝습니다.